안녕하세요. 와인튜브의 강성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문한 카메라와 조명기구들이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러 제 촬영 스튜디오에 가고 있습니다. 와인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약간의 비용을 쓰긴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존하는 게 뭐 8K 카메라는 없는 것 같고 그냥 4K 카메라 정도가 가성비가 적당한 것 같아서 4K 카메라를 샀습니다. 4K라는 거는 사실상 뭐 UHD급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UHD 카메라 산 거를 이제 성능 테스트 차원에서 밤에 이제 일도 다 끝나고 해서 그 설치를 이제 한번 해보고 테스트 동영상을 촬영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차에는 잡음 같은 게 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차는 시끄럽기로 유명한 마세라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잡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케스트라의 연주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마세라티는 엄청 빠르게 달리고 싶은 사람들이 필요한 자동차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차를 선택해서는 안 돼요. 마세라티는 빨리 달리는 차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페라리나 맥라렌이나 람보르기니 같은 차들은 빨리 달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다면은 마세라티는 귀족 취향의 감성 이런 게 있는 자동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급스럽고 편안한 세단, 배기음도 크고. 마세라티는 배기음 빼면 시체라는 말이 맞습니다. 진장 빨리 달리고 싶다면은 계기판에 320 뭐 이런 식으로 찍혀서 300 몇십 킬로 이렇게 찍혀서는 안 되죠. 제 차는 8기통에 400마력을 하고 있는 4200cc짜리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07년식인데 현재 이 차량과 동일한 콰트로 포르테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다운사이징이 되어서요. 이 차와 가장 흡사한 V8기통을 가지고 있는 콰트로 포르테는 GTS급으로, GTS는 현재 8기통 3900cc를 하고 있습니다. 다운사이징이 되었죠. 이 4200cc짜리 마세라티가 나오다가 4700cc짜리 차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4700cc짜리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가 나중에는 3000cc와 3900cc 두 가지 라인으로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배기량은 늘었지만 터보가 주는 뭐랄까, 이 터보란 문제점이 분명히 마세라티는 치명적인 거였습니다. 배기음을 만들어냈다고는 하지만 그 배기음이 과거의 그 영광을 되찾아주지는 못했다는 거죠. 마세라티 배기음이 어떤 건지 이런 거죠. 앞에 차가 있어서 이거 치고 올라가면서 터널에서 한번 소리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구간 단속 구간이 있긴 하지만 터널에서 사운드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탈리아 와인, 이탈리아 자동차 왜 사람들이 열광하는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감성이란 거는 빨리 달릴 때는 어떻게 보면은 정신 못 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작고 빠른 차, 그리고 이렇게 큰 덩치로 2톤이 넘는 무게로는 빠르게 달린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차가 작고 날렵해야만 빨리 달릴 수가 있어요. 현재 콰트로 포르테는 가지고 있는 성능이나 대비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요. 실질 벤츠 S63AMG만 봐도 이렇게 큰 덩치를 했을 때는 마력이 500~600마력이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500~600마력을 하고도 뭐랄까 치고 나가는 성능이나 이런 거는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 이 구형 400마력짜리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세팅 값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차들은 세팅 값 차이로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마세라티도 마찬가지예요. 마세라티 차량이 가솔린도 350마력짜리가 있고 그 위에 400마력인가 450마력인가 요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력 세팅이 각각 50마력씩 틀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350이라고 하는 게 SQ4 밑에 있는 모델인데 350이 그 기본이에요. 근데 그 기본 모델 350마력짜리 타다가 그 위에 마력을 타고 그 위에 마력, 보통 100마력 차이가 안 나면은 이 차 옛날에 타던 것보다 빠르다 이런 느낌을 사람들이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세라티 커트로 포르테 같은 경우는 400마력인데도 세팅 값을 달리해서 그나마 이 시대에 나온 차들 중에서 정말 잘 돼 있는 차입니다. 특히 옵션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은 이 차의 옵션에 2007년도 생산인데도 불구하고 뒷자리, 옆자리, 그리고 뭐 다 합쳐서 모든 옵션이라는 게 거의 현존하는 자동차들만큼 있습니다. 그 옵션이 어떤 거냐면요, 앞좌석과 뒷좌석 전부 다 통풍 시트, 온열 시트, 안마 기능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당시에도 이건 아주 고급 세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옵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다운사이징이라는 걸 거치면서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현존하는 꽈트로 포르테 신형 차량 같은 경우는 뒷좌석 통풍 시트라든지 안마 시트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비용을 줄였는데, 이거는 뭐 전체적인 자동차 브랜드들의 추세입니다. 뭐냐면은 벤츠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렇게 동그란 눈알 이렇게 4개가 붙어있는 E클래스가 있었는데 그게 한 2007년 8년 그때 나왔던 모델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나왔던 그 EF 소나타 눈알 비슷한데 분리되어 있던 그 모델들이 옛날에는 8천 얼마씩 했어요, E클래스가. 그런데 지금은 가격이 E클래스 E300 같은 경우 7천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졌죠. 옛날 차보다 가격이 싸진 이유는 모듈화가 뭐냐면은 부품들을 모아서 한 개의 모듈로 만들면서 따로따로 부품이 아니니까 좀 가격을 줄일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듈화라는 것 덕분에 고장이 나면 전체를 통갈이해야 된다는 문제점도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E클래스가 저는 진짜 좋았던 E클래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당시 E클래스 E55AMG 같은 걸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당시 E클래스가 진짜 감성이 풍부한 진짜 E클래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63AMG 벤츠 차량을 타도 실질 옛날처럼 5500cc짜리 엔진이나 이런 걸 쓰지 않아요. 지금은 기껏해야 4000cc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차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4000cc로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4000cc 터보는 우리들이 원하는 그런 폭발적인 감성이나 배기음을 안 만들어줘요. 가상 배기음을 만들어주는데 그 가상 배기음은 이런 포악한 소리가 안 나요. 이런 쥐어짜는 듯한 어떻게 소리가 나냐면은 배기음이 부르릉 하다가 그냥 퐁퐁 방구 터지듯이 뽕뽕 터지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뽕뽕 터진 애들은 터보 엔진이기 때문이에요. 터보가 아닌 애들은 뽕뽕이 없어요. 스스로 이렇게 다운 시프트를 치면서 서지 않는 이상 뽕뽕이가 없어요. 끝까지 우렁탄 배기음을 듣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은 백투더 베이직,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옛날처럼 사람들의 감성, 그리고 이런 아날로기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자동차들은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져갑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중에서 신형 넥소라는 자동차는 자율주행 기능이 엄청나요. 솔직히 제가 테슬라 자동차의 그 자율주행 기능도 봤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오닉 자동차 전기차에서 본 LKS라는 모드가 있는데 그 자율주행 기능보다도 훨씬 더 깔끔하게 자율주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율주행이라는 것 덕분에 인간은 굉장히 삶이 윤택해졌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잠시 전화가 왔을 때 전화를 받으면서 메모할 걸 메모할 수 있어요, 두 손으로. 그러면서 한 2, 30초 정도
벤츠 같은 경우는 구형 E클래스 같은 경우는 약 50초 정도를 핸들을 안 잡아도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E클래스가 굉장히 자율주행 기능이 오랫동안 안 잡아도 되는데, 요번에 나온 CLS 같은 경우는 약 10초에서 15초 정도 안 잡아도 핸들을 잡으세요 띠띠띠띠 경고가 뜹니다. 핸들을 잡거나 안 잡거나 사실상 큰 차이는 없는데 물론 그 자율주행 기능이 작동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운전자가 그 집중해서 핸들을 잡거나 안 잡거나 그 차이 때문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이 균일하게 평평한 곳이라면 큰 문제가 안 생기고, 도로의 선들이 명확하게 그어져 있는 곳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간에 도로공사 등으로 도로가 잘 안 보이는 곳에서는 선을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가끔씩 바닥이 울퉁불퉁한 데서는 이 자율주행이나 차선 이탈 방지가 꺼질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고에 직면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앞을 전방을 주시하면서 꼭 핸들을 잡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자율주행 기능을 쓸 때 뭐 팁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핸들에다가 물 500ml짜리를 이렇게 핸들에 끼워 놓으면 사람이 쥐고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합니다. 어차피 사람의 몸도 대부분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식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인식을 하는 시스템을 악용해 가지고 쓸 경우 과연 안전한가? 별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쓸 경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 시스템을 이용해 보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결론도 도달했습니다. 여기 구간 단속이 생겼네요. 우선은 여러분들한테 이 배기음을 들려드리려고 터널에서 제가 유료도로를 이제 타고 있습니다. 유료도로의 장점은 쓸데없이 돈 내고 타고 다니고 싶은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배기음을 좀 낸다 하더라도 굳이 들을 사람은 저와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밖에 없어요. 지금 차선에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여기가 어이없이 이 도로가 생겼다고 생각될 만큼 별로 이렇게 비쌀 이유도 없는데 비싼 지금 돈을 받는 곳이거든요. 겨우 2km 구간인데 2,000원 가량을 받아요.